30번 지문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인비전이라는 단어는 계획하다 밑에 주어진 단어고, 프레젠트 하면은 세 가지. 얘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지. 뜻 알면은 말해볼까? 프레젠트. 맞아. 형용사로는 현재의란 뜻이 있고. 선물. 그렇지. 명사로 선물. 그럼 동사로는 뭐 하다가 될까? 선물 같은 걸 이렇게, 그지? 주다, 제시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똑같은 단어지만 두 가지 뜻으로 쓰이니까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겠네. 자, 많은 인간들과 인간이 아는 동물들이 커마더티라든지 돈을 세이브한다, 저축을 한다는 얘기거든. 혹은 저장한다는 얘기. 돈은 알겠어? 커마더티는 뭐였니? 어떤 상품이라든지 물건 이런 게 됐었죠. 돈도 그렇고 물건도 우리가 저축하거나 저장을 할 수 있지.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뭐를 위해서? 퓨처 컨섬션을 위해서, 미래의 소비를 위해. 이 글은 저축하는 것에 관한 글인 것 같아. 그래서 저축을 한다는 얘기는 뭘 위한 것이냐면 미래의 소비를 위한 거구나.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큰 문제 없다, 그지? 자, 여기서 한번 끊기겠고,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저축하는 행동이겠지? seem to 하면은 뭐뭐하는 것으로 보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뭐뭐하는 것으로 보이다. reveal 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 저축이 뭘 드러내냐면 preference of delayed reward. reward는 보상이야. 어떤 보상? 딜레이니까 뒤로 미뤄진, 연기된 이렇게 되겠지. 미루어진 혹은 연기된 보상이다. 거기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축한다는 얘기는 미뤄진 보상, 다시 말하면 미래의 보상 같은 의미가 되겠다, 그치? 그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장 뭔가 혜택이나 좋은 걸 얻지 않아도 나중에 내가 이거 얻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란 얘기죠. 자, 무엇보다 이제 반대 개념인데 immediate one, 얘는 즉각적인, immediate, 즉각적인. 그리고 이때 one은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뭘까? 즉각적인 거하고 반대 개념이 뭐야? 뒤로 미뤄진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보상을 뒤에서 one으로 이렇게 대명사로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보상보다는 미뤄진 보상을 선호하는 게 저축이다. 땡땡. 다시 말하면 에이전트는 그냥 행위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저축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지. 이렇게 저축하는 사람은 gives up some immediate pleasure. 포기를 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pleasure. in exchange for 뭐와 교환을 해서, 미래의 즐거움과 교환을 해서. 자, 위에 했던 말과 비슷한 의미, 내용이 나왔는데, 저축한다라는 건 미뤄진 보상을 더 선호하는 거다. 뭐보다? 즉각적인
보상보다. 얘를 더 선호해. 그게 저축이다.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은 포기하는 거. 이게 저축이다. 주제거든? 이제부터 이 글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올 거야. 하나는 미뤄진 보상. 나중에 내가 이 보상을 얻겠다.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얻겠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 postpone, put off. 둘 다 똑같은 얘기거든? 혹시 뜻 알면은? 얘도 미루다, 연기하다. 딜레이랑 똑같습니다. put off. 띄어서 뒤로 놓는 거, postpone. 그리고 prompt란 단어도 동사로는 촉구하다지만 효용사로는 즉각적인이라는 뜻이 돼. immediate 이라는 단어, prompt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각적인. 자, 그래서 discounted value of the future reward. 지금 미래 보상의 가치는 가치인데 디스카운트란 말, 우리가 뭔가 할인할 때 디스카운트 한다고 하지? 깎여진 거예요.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감소되어진, 좀 줄어든 이런 미래의 가치가, 말이 좀 어렵네. should be greater. 더 커야 합니다. 뭐보다? undiscounted value of the present one. present는 여기서는 현재가 되겠죠. 즉, 즉각적 가치, 현재의 가치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미래의 가치가 감소된다? 왜 감소될까? 내가 지금 만약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 3년 후에 그 10만 원의 가치가 똑같겠니? 아니겠지. 물가가 올라버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래서 내가 이걸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좀 가치는 줄어들 수 있어. 그래도 그렇게 줄어든 가치라도 그게 더 커야 된다. 현재의 줄어들지 않은 가치보다도 커야지만 사람이 뭘 한다? 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개,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뭐가? 이 미뤄진 보상이 크기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저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current란 단어도 뜻. 좋아. 얘도 현재의 present, current. 즉각적 보상이다. 현재의 보상이다. 계속 이렇게 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 우리 뭐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 수연아? 키워드가 뭐야? 뭐 하는 상황? 저축하는 상황. 그래, 저축이야. 저축. 저축은 무슨 보상이? 그치, 미래, 나중에 보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포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의 보상, 즉각적인 보상을 포기한다. 지금 그 얘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지만이라고 나왔네? 그럼 반대로 뒤집어지겠지? 저축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상황이야. 알겠지? 쉽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요, 그 행위자가 does not wait for, 기다리지 않습니다. envisioned occasion, 계획된 상황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 계획된 상황이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입니까? 미래의 가치입니까? 미래가 되겠지. 나 이거 나중에 써야지 이 계획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미래의 가치 혹은 미래의 보상을 기다리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요. uses their savings, 저축을 사용을 해버리는데 prematurely 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란 말이 들어가면 다 미리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지? 프리뷰, 미리 보기. 그래서, 뭐 더 조기에, 더 일찍. 계획보다 더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이게 뒤집어지냐면은, 저축을 미리 써버리는 겁니다. 우선 동의어가 untimely 얘도 시간이 뭔가 안 만든다는 얘기니까 똑같이 조기에 in advance도 미리 이런 뜻이 있어. 저축을 미리 써버리는 상황. 자, 그리고 이제 빨간색 하나 들어갈 텐데 지금 첫 문장의 동사는 does not wait for 얘가 동사가 되고 but 다음에는 uses 얘가 동사가 되겠지. 그럼 얘도 but이 있으니까 둘이 병렬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모양을 좀 주의할 게 여기다가 use라고 해놓고 맞냐 틀리냐 하면 시험 문제 된다. 자, 내용을 너희가 잘 생각해야 돼. 지금 계획된 상황을 기다려 안 기다려? 안 기다린다 그랬어. 그리고 저축을 써 안 써? 써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부정 does not이 붙었지만 뒤에는 사용하다니까 does not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uses s를 붙입니다. 그래서 병렬 관계이긴 한데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긍정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에는 이 동사의 모양을 좀 주의해 줘야 돼. 여기도 use로 써버리면 똑같이 원형이 되니까 앞에 does not이 있는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지. 안 쓴다가 돼버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제 예시를 들어줍니다. 뭐에 대한 이렇게 저축을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써버리는 예시가 나올 거야. Early in the year, 연초에 1월 달에, 2월 달에 한 직원이 might set aside money, 돈을 set aside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따로 떼어두다. 이 돈은 나중에 써야지 라고 떼어두는 거, 이게 그냥 세이브랑 똑같은 거지. 저축을 해놓는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to buy Christmas present.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금 따로 떼어뒀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spend 사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 떼어놓은 돈을 on a summer vacation instead. 대신에 여름 휴가 때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미리 쓰는 예시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크리스마스 때 쓸 돈을 여름에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could be examples, 예시가 될 수 있는데 will의 weakness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얘는 약하다는 얘기고 will이 명사로 쓰이면은 의지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의지박약 이렇게 말하지? 이런 저축을 미리 쓰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다.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그럼 앞에 내용 그대로 반복해 주겠지. 계속 이 상황이 나오는 거구나 생각해 주면 되고. 그 행위자는요, 어쩌면 판단을 하고요, 결심을 합니다. 뭐 하기로? Spend their savings. 저축을 소비하기로.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뭐를 위해서? The greatest benefit. 가장 큰 혜택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지! 라고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똑같이 10만 원이지만, 이걸로 내가 여친 크리스마스 선물 사줘야지? 이때 가장 큰, 가치가 클 수 있잖아. 이렇게 계획을 해.
하지만 그리고 나서 act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해버린다니. 즉, 저축을 해야지 해놓고 다르게 행동해버린다. 즉, 미리 사용을 한데 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뭐 할 때 이렇게 다르게 쓸 수가 있겠어? 여기인 거지? 의지가 약해질 때. 이것을 앞에 나온 걸로 표현해주면 돼. 저축은 다시 한번 뭐를 위한 거? 미래의 보상을 위한 거였지. 하지만 미리 써버리는 것은 뭐를 위해서? 그렇지. 지금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temptation, 유혹. 여기가 주어고요. for immediate pleasure. 여기가 그래서 빈칸으로 나오기 아주 좋다는 얘기야. 아, 즉각적인 즐거움을 위한 유혹이 appears 할 때, 등장할 때. 크리스마스 써야지 했는데 여름 휴가 나 지금 이거 쓰고 싶은데 이런 게 등장했을 때 이렇게 미리 사용을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내용 많이 어려운 건 없었지? 그지? 그래서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거는 저축이라는 단어는 꼭 나와야 될 것이고 저축을 어떤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 미뤄진 보상이냐 즉각적 보상이냐 이 두 개로 이 저축을 설명을 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한 것이 저축이고 이것을 때문에 저축을 포기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상황이 나오네. 정리됐나요? 지웁니다. 자, 31번으로 우선 lament라는 슬퍼하다라는 단어. 이거는 너희가 몰라도 괜찮아. 자, 두 번째 개pp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 비동사 pp는 수동태잖아. 그럼 개pp는 뭐야? 똑같은 거지.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써도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그 건물이 파괴됐다. The building was destroyed 해도 되지만 got destroyed 똑같다는 얘기야. 다음 leave란 동사 1번 뜻이 이제 뭐라 그랬어? 떠나다가 아니라 남기다. 첫 번째 뜻이 이제 남기다로 보여야 될 leave는 남기는 거야. 그리고 목적어가 나와서 무엇을 남기다 이렇게 하면 돼. 돈을 남긴다, 유산을 남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목적격 보호라 해당되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런 상태로 얘를 이런 상태로 남겨두다 이런 뜻이 되겠지. 본문에 unfinished라는 단어가 나오네. 완료되지 않은 거잖아. 끝나지 않은 거 연결할 수 있겠지. 뭔가를 끝내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다 완성시키지 못하다가 되는 거야. 그치 정은아? 뒤에 가서 할까? 자, 이게 내용은 진짜 쉽거든? 단순합니다. The cause of interruption. 이 단어만 잘하면 돼. 뭐 하는 거였지? interruption, interfere, intervention 다 똑같은 말이야. 그렇지, 방해하는 거였잖아. 방해의 코스트가 비용 혹은 대가. 이것이 well documented. 우리 다큐멘터리 할 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지. 방해 대가가 잘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는 방해의 대가에 관한 글입니다. 자, 얘들은 그냥 다 써놓고 같이 무조건 외워줘야 돼. interference, intervention, disturbance, distraction.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단어니까 같이 좀 연계를 해서 다 방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가라는 건 플러스 단어야, 마이너스 단어야? 마이너스지. 내가 뭔가 치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만큼 방해로 인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거든.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주니어. 들어봤어? 뭐 한 사람? 뭐 흑인 운동에 이렇게 지도자였어, 그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romanted, 슬퍼했다, 그것들을 슬퍼했대. 뭔데? 그가 묘사했을 때 that lovely poem, 그 사랑스러운 시를 묘사했을 때. 그리고 어떤 시냐면은 didn't get written, 여기가 be written과 똑같은 거죠. 쓰여지지 못한 겁니다. 당연히 시 입장이니까 수동으로 표현돼야 돼. get written 되지 않았어. 쓰여지지 않았어. because 뭐 때문에 누군가가 knocked on the door, 말 그대로 문을 노크했다란 얘기거든. 누군가가 똑똑똑 두드렸기 때문에 쓰여지지 못했던 그 사랑스러운 시를 묘사할 때 너무너무 그것들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 이런 얘기. 자, 갑자기 시가 왜 나왔니? 이거거든. 누군가가 눈을 두드렸다라는 게 뭐를 받았다는 얘기야?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것의 대가가 뭐였다? 시가 쓰여지지 못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누군가가 왔어. 그래서 방해를 받았어. 그래서 시가 완료되지 못했구나. 그걸 되게 안타까워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아마도 perhaps the most famous literary example. 예시는 예시인데 가장 유명한 리터러리한 예시, 문학적이에요. 즉 여기 나온 시처럼 글과 관련된 이러한 예시가 발생을 했습니다. 1797년에. 당연히 예시라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방해받겠지. 뭔가 작품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자, 언제였냐면은 사무엘 머시기 이 사람이 쓰기 시작했어. 그의 시, 쿠블라 칸 이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From a dream, 자, 꿈으로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He had, 그가 꿨던 꿈이 되겠지. 잠자다 꿈 꿨어? 벌떡 일어나서 나 이거 시로 써야겠네?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 was visited, 방문을 받았다. 누구에 의해? unexpected guest, 예상치 못했던 불청객이네. 그러한 손님에 의해서 갑자기 방문을 받게 되었다. 방해를 받는 상황이겠다. 지금 동사는 이렇게 두 개네. 이 사무엘이란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는 능동이고요.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방문은 받은 거. 그지? 여기는 수동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방금 나왔던 이 사람에게 by coincidence는 그냥 우연찮게 the untimely visitor가, 이거 또 나왔네?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적절치 않은 그런 방문객이 왔다. at a particularly bad time, 특히나 나쁜 시간에 왔던 것이다. 아니, 딴 때 와도 되는데 특히나 막 시를 쓰려고 했던 그렇게 안 좋은 타이밍에 손님이 왔었던 거다. 그래서 그는요, 까먹게 됩니다.
그의 inspirational, 영감. 무슨 영감이겠어? 꿈에서 받았던 영감이겠지. 아, 있어야지 까먹게 돼. 그리고 여기 중요. 아까 나왔던 거네. left 남겨두었습니다. 그 작품을 어떻게 남겨두었다? unfinished, 완료되지 못한 채로 남겨두게 되었다. 미완성이 됐다는 얘기야. 됐으면 엄청난 작품이었을 텐데. 꿈에서 영감 받아서 대박이 나올 수 있었어. 하지만 방해받아서 역시 시를 완료하지 못했다. 똑같은 얘기다. 됐죠? 자, 여기 모양만 좀 주의해주면 돼. 지금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기준은 다 얘가 돼야 돼. 작품이잖아. 작품에서 피니시 하는 입장, 되는 입장. 되는 입장이겠지? 그래서 여기도 unfinished라는 PP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작품이 피니시 되지 못한 채로 남겨두었다. 이런 얘기지. 마지막 연락이네. 어디서 끊어볼까? 우선 while이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문장 하나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돼요. 다시 여기도 주어 동사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끊어주고. 크게 보자면 there 하니까 뭐뭐가 있다, 있는 반면 많은 documented한 cases, 기록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 자, 무엇의 경우냐면 sudden disruptions, 여기다가 별표 쳐주고, 그냥 키워드.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는 다 방해잖아, 방해. 자, sudden이란 말까지 붙였어. 갑작스런. 이런 예상치 못한 방해의 경우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지. 야,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그리고 that, 어떤 방해냐면은 관계사입니다. have pp 써서 그냥 가졌다. significant한 consequences를 가졌답니다. 얘는 결과였었고, 무슨 결과가 되는 거야? significant, 눈에 띄는. 그래서 이게 상당한이라고 의역이 되어 있을 거야. 아주 중대한 결과를 가졌다는 얘기지. 사소한 결과가 아니라 큰 결과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명사야? 잘 보고 있니? 자, 누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냐면 professionals in critical roles. 여기까지 한번 묶어버릴게. 우리 프로라고 하잖아, 그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직들. 크리티컬도 중요한,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중요한 역할에 있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요게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어? 이게 되는 거지.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 갑자기 방해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지. such as, 예를 들어 의사들, 간호사들, 컨트롤 룸 오퍼레이터, 이게 비행기 통제탑 관리, 그리고 스탁 트레이더, 주식 거래자,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들처럼. 뭐 하나하나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의사가 만약에 수술하다가 방해 갑자기 받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잖아, 그지? 딴 데 잘라버리고 큰일 나잖아.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졌던 방해의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한 반면에 그것들은 이때 대의는 앞에 주어랑 똑같아야 되잖아. sudden disruption, 다시 방해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방해들은 또한 임팩트한다,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most of us, 누구에게? 우리 대부분에게도 영향을 준답니다. 즉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우리의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도. 꼭 전문가들만 이렇게 방해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문장 끝났습니다.
여기는 쉼표 ing, 분사구문 and ing. 염열. 분사구문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면서 이거였지? 두 가지 하면서가 되는 거지. Slowing down work productivity. 일의 생산성을 늦추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겠지. 나 숙제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해. 숙제 못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increasing, 증가시키면서 stress levels, 스트레스 수치는 증가를 시키면서. 자꾸 방해받으면 짜증나잖아. 그치?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내용 정리하자. 이 글은 방해의 대가에 관한 글이었고, 이런 일이 어디서 처음에 나올 수 있다? 시가 완료되지 못했어. 아까 무슨 예시라고 그랬지? 그래서 시 같은 거 무슨 예시다? 문학적인이란 말을 표현했잖아. 그래서 문학적인 경우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얘기까지 쭉 나오다가, 자, 여기서는 이제 누구도 전문가들이라고 했지? 전문직들도 이런 방해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방해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당연히 그 결과는 다 안 좋은 결과들이었어. 완료되지 못하고 능률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이렇게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마지막 abrupt라는 단어도 얘도 갑작스런이란 sudden하고 동급입니다. abrupt, 갑작스런 방해. 이게 오케이, 좀 쉬었다가 하자 우리. 누구 먼저? 12페이지고 12페이지에 32번 차례지, 그지? 자, 봅시다. 우선 코텍스라는 단어가 뭐 대뇌 피질이라고 돼 있는데 뭐 굳이 몰라도 되고 그냥 뇌다 생각하면 돼. 뇌의 일부. 히포캠퍼스도 또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다. 그냥 뭐라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돼. 알았지? 뭐 이런 세부 사항까지 물어볼 수가 없잖아. 우리 좀 전에 봤던 단어인데 reward 뭐였어? 보상이야. 그럼 동사로는 뭐 하다겠니? 보상하다. 그렇지, 보상을 주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ed이 붙었으니까 pp거든? 보상, pp. 반대 입장이니까 받는. 알겠지? pp는 된진받은으로 해석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상받는 이렇게 해석하고, 자, 뒤에 for 해석 때문에 써놓은 건데 이때 for가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보상을 받는 이런 얘기야. 뭐뭐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럼 rewarded for studying hard. 공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보상을 받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요것만 좀 어렵고 나머지는 해석할 때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자, there's 있다.
많은 과학적인 에비던스, 증거가 있답니다. demonstrating 하는 명사 다음에 ing니까 분사죠. 뭐 하느냐? demonstrate. demonstrate, 보여주는, 뭔가를 입증하는 많은 증거가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가 중요한 내용. 별표 한번 쳐줄까? 주제 문장입니다. 이게 주제야. 주제. focused attention. 해석. attention 알잖아, attention. 집중이나 주목 이런 얘기지. 집중된 주의, 주목. 그래서 뭐 주의, 집중 정도가 되겠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attention. attention. 뭔가에 열라 집중하는 거야. 엄청 주목을 하는 거야. 알겠지? 주목해. 그게 lead to 합니다. 뭐 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lead는 이끌다 하지만 lead to는 뭐였어? 그렇지. 뭐뭐에 이르다, 뭐뭐로 이어지다. 좋아요. 그래서 열라 집중을 하는 게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reshaping of the brain. 뇌의 reshaping. shape이 형태잖아. re는 다시잖아. 다시 형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재구성. 집중이 뇌의 재구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답니다. 집중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뇌의 재구성으로 이어진다. 이게 키워드 A가 되고 B가 되고 인과관계 되고 이렇게 생기면 주제라고, 그지? 주제입니다. 재구성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좀 쉬운 말로. 내가? 그렇지. 바뀐다는 얘기야. 형태가 바뀌는 거야. 알겠지? 구조가 바뀌는 거. 내가 전문 용어 하나 써놨는데, 여기 앞으로 되게 자주 보게 될 단어입니다. plasticity. 요거 빼면 우리가 아는 단어는?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plasticity가 무슨 뜻이냐면, 가소성, 혹은 가변성이란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은 우리가 열을 가거나 하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뇌의 가소성이란 말이 되게 이제 자주 나오거든. 뇌가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가능성이구나. plasticity. 변할 수 있다. 우리가 뇌가 한번 막 딱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야. 계속 변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동물 나왔어. 뭐다. 이제 예시인 거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동물들에게서, 근데 어떤 동물이냐면, 여기, rewarded for. 아까 그거, 동물 입장에서 보상을 지금 하는 입장이 아니지? 받는 입장입니다. PP. 보상받는 동물들에게서. 뭐 때문에? 뭐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거냐면, noticing sound.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소리를 인지합니다. 여기서 소리를 인지한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리에 뭐 한다는 얘기야? 집중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소리를 잘 듣는 동물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사냥하기 위해 혹은 avoid는 피하다. avoid ing. 이 뒤에가 중요한데 being hunted. 얘는 사냥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지? 당하는 거 수동태니까. 그래서 사냥,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입장이든 피하는 입장이든 소리를 인지하는 것 때문에 보상받는 동물들. 이것 때문에 생존하거나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동물들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훨씬 더 큰 어디터리 센터를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뇌에 있어서. 더 크네요. 오디토리가 오디오가 변한 말이야. 무슨 뜻? 청각의, 소리의, 오디오예요, 오디오. 그래서 더 큰 청각의 먼저 중추 이런 뜻이야. 뇌에 있어서는. 뇌의 어떤 청각의 더 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떨어진다. 그래서 소리에 집중하는 거야. 소리를 인지해. 이걸로 먹고 사는 애들. 걔들은 당연히 뇌에 있어서 소리랑 관련된 청각 부분이 더 커져 있다. 뇌가 이렇게 변해 있다는 얘기지. 됐나요? 이것만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예시. 이번엔 동물들인데 똑같아. 보상을 받아. 뭐 때문에? sharp eyesight. 날카로운 시력. 우리 독수리 같은 애들. 눈 열나 좋잖아. 그지? 이런 애들. 이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즉, 시력에 집중을 하는 이런 동물들에게서는 당연히 뇌의 어떤 부분이 커져 있겠니? 뭐랑 관련된 부분? 그렇지. 보는 거, 시각. 그렇지. 그래서 the visual areas, 이런 시각의 영역들이 larger, 훨씬 더 크게 된다. 집중하는 분야가 뇌가 더 발달된다. 이런 얘기야. 소리에 집중하면 청각 분야. 어떤 보는 것에 집중하면 시각적인 분야가 발달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사람 예시로 들어줍니다. 뇌에 스캔을 했는데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 연주자네, 바이올린. 예상 한번 해볼까? 바이올린 연주자는 뭐가 발달했을까? 소리도 있지만 또 연주하려면 뭘로? 손가락인 거지. 이런 부분이 또 발달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올린 연주자의 뇌 스캔은 제공합니다.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 문장 끝. 쉼표 ing 하면서 보여주면서 또 분사구문. 드라마틱한 growth and expansion in regions of the cortex. 아까 그냥 뇌라고 하기로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의 뇌의 지역은 지역인데 지역에서의 성장과 익스펜션을 보여주면서 확장, 더 커졌다는 얘기지. 더 확장됐다는 얘기야. 드라마틱은 말 그대로 드라마 같은 극적인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성장과 확장을 보여준대. 그리고 어떤 뇌의 부분이냐면은 represent가 뭐 보여주다, 나타내다, 대표하다. left hand, 특히나 왼손입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손이 되게 발달됐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것은 이 왼손을 나타내. has to finger 해야 된다. 동사로는 손가락으로 튕기다 이런 얘기야. 스트링이 그 바이올린의 줄을 의미하는 거지. 기타 줄처럼. 줄을 finger 해야 되는 왼손. 그걸 나타내고 대표하는 뇌의 지역에서의 엄청난 성장과 확장을 보여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리사이즈는 정확하게죠. 정확하게 줄을 튕겨야 하는. 종종 at very high speed, 높은 속도로. 그래서 지금 바이올리니스트는 왼손에다가 항상 집중을 하겠지. 계속 이거 하면서 이게 신경 쓰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왼손에 집중했으니까 이 왼손과 관련된 뇌의 부분이 확장되고 성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하나만 좀 주의할 거. 우리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한번 밑줄을 쫙 쳐볼게요. represent, 나타내다. 대시 지금 관계사인 건 알겠잖아, 그지? 그럼 관계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앞에 선행사, 명사에 맞춰야 되는 거지, 수를. 근데 지금 코텍스는 단수야. 근데 왜 여기 S가 안 붙었지? 그지? 이렇게가 아니라 전치사에 쓰면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을 대표하는 뇌 아니야. 왼손을 대표하는 뇌의 지역들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regions, 지역들에 맞춰서 represent를 써야 되고,
여기다가 S 붙여놓으면은 맞냐 틀리냐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리는 요거였죠. 명사가 하나 있고 전치사가 있고 또 명사가 이렇게 나온 경우 이때 뒤에 관계사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도 갈 수 있더라. 뭘 꾸밀지는 어떻게 판단해? 그럼 얘는 해석이라 그랬어. 해석으로 너희가 판단해 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쉼표 다음의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은 쉼표 다음의 위치는 뭐로 바꿔 쓸 수는 없다. 대수로 바꿔서 쓸 수는 없더라. 그래서 쉼표 다음에 된 나와 있잖아. 웬만하면 그냥 틀린 거다 생각해 주면 돼. 쉼표 다음엔 who나 which 같은 관계사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예시 들어주고 바이올린 연주자 예시도 들어줬어. 마지막 예시 또 나와. 자, 다른 연구들은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get 이하의 사실을 보여주었다. 히포캠퍼스, 그냥 또 우리 뇌로 하기로 했죠. 정확히는 해마라는 영역인데, 자, 얘가 주어잖아. 쉼표가 하나 나오고 또 쉼표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뭐 한다? 묶어준다 그랬지? 삽입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삽입. 그래서 쟤를 빼고서 문장이 완성이 돼야 돼. 문장이 구성이 돼야 되니까 주어 나왔어. 그래서 여기가 다시 동사 자리가 되는 거지. 중간에는 뭔데요? 그냥 앞에 거 좀 보충해 주는 게 되겠지. 그래서 뇌의 한 영역인 해마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vital, 아주 중요하답니다. 아주 중대해. 뭐를 위해서? 스페이셜 메모리를 위해서. 기억인데 우리 스페이스란 단어가 우주도 되고 공간, 장소라는 뜻도 되지. 요게 변해서 스페이셜이 되는 거야. 형용사. 그래서 공간의, 장소의 기억 이렇게 된다. 공간의 장소를 위해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이 해마라는 뇌의 영역은 is enlarged. 이것도 large에다 in 붙었으니까 확대, 커지다란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커지게 되는 수동이니까 이렇게 표현됐고요. 확대가 되어진다, 확장되어진다. 누구에게 있어서? 택시 운전사들에게 있어서. 이것도 연결이 돼? 택시 운전하는 사람은 계속 뭐에 집중하겠어? 길에 집중할 거 아니야.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뇌는 이렇게 공간의 기억과 관련되어진 그 부분이 뇌에서 발달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예시도 다 들었어. 예시를 한번 정리하자면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집중하는 분야 혹은 뭐 하는 분야? 자주 사용. 쓰는 부분이 되겠지. 바이올리니스트는 왼손을 계속 쓰고, 그지? 운전사는 계속 공간을 생각하고, 장소를. 이런 분야의 뇌가 발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점은 이제 정리해준다. is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이 요점이다. physical architecture of the brain. 뇌의 이것도 구조라는 뜻인데 architecture. physical이니까 무슨 구조입니까? 물리적인 혹은 신체적인 해도 상관없어. 그치? 신체적인도 되고 물리적인도. 이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의 반대의 단어가 뭐니? 물리적인 것의 반대. 정신적인 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자리도 멘탈 써놓으면 틀려. 지금 착각하기 쉽잖아. 이걸 자주 하니까 이런 정신적인 분야가 발달되나? 그게 아니라 실제 뇌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실제로 커지니까 이런 물리적인 구조가, 뇌의 물리적 구조가 변화를 하더라, 바뀌더라. according to 하면은 뭐뭐에 따라서 이런 얘기죠. 자, 빈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말로 내용을 너희는 알면 돼. 학교 시험에서 빈칸을 무조건 뭐 한다? 바꿔놓잖아. 똑같은 표현 안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오면 돼? 뭐에 따라 뇌 구조가 변한다. 집중. 그지? 집중.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자주 하는 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표현은 다르더라도 요 단어는 표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했나? where 의주동 하나 나오고 and 다음에 또 의주동도 나왔습니다. 밑줄 쳐놨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파트. 이 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해요. 서술형이 나와도 여기, 빈칸이 나와도 여기. 주제가 이제 나오는 거야. 자, 어디에 우리가 direct our attention. 굉장히 집중이나 이런 주목을 향하게 하는지. direct가 향하게 하다. 즉, 어디에다 우리가 집중을 하는지. 또 하나는 what, 무엇을 우리가 practice doing 하는 걸 연습을 하는지. 뭘 계속 연습하는지, 어디에 집중하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뇌의 물리적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같은 얘기인가 알겠지? 뇌구성. 다시 말하면, 물리적 구조의 변화. 더 커진다 했어, 작아진다 했어? 크기가 늘어나게 된다. 집중에 따라서. 한번 떠올려 볼래? 우리 어디에 집중하다 할 때 쓰는 표현 하나 있었는데 무슨 어텐션이라고 하지? 집중하다. pay attention 들어봤어? 보통 이렇게 써서 어디에 집중하다. 주목하다. 그래서 여기는 뭐 direct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렇게 pay로 바꿔서 pay attention to 해도 어디에 집중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용상으로 분명히 뭐 쉽게 가겠지만 체크만 한번 해봅시다. 의주동도 마찬가지였어. where 다음에는 문장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where 다음에는 where 완전, 무조건 완전이야. 이게 관계사로 쓰이던 뭐 의문사로 쓰이던 똑같다고.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what 뒤에는 무슨 문장 나온다? 그렇지, 이건 무조건 떠올려야 되겠지. 불완전. 그래서 what이 무엇이라고 해석되던 것이라고 해석되던 상관없이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만 가진다. 알겠지? 요거는 공식처럼 계속 나올 때마다 확인. 그래서 우리가 향하게 한다. 집중, 관심을,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이니까 where 써야 돼. 이번엔 우리가 연습한다, 하다. 하다라는 말 다음에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빠진 거 보이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는 what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시험에서 어법으로 나오면 여기 모양 물어볼 거라고. where 쓴 거 맞니? what 쓴 거 맞니?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런 구조로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복습지 줄 테니까 바로 한번 해보고, 복습의 목적은 뭐다?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별하면서 질문할 거 빨리 체크해서 나한테 물어봐야 돼. 미안해. 다시 걷어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냥. 이거 내가 잘못 뽑은 거. 안녕.
문제가 빈칸이라서 어차피 나와 있는 거지. 응? 어? 뭐라고? 이야, 이거 너 혼자 있을 때 해? 숙제 적어놨으니까 사진 찍어 가고 잊지 말고.